오랫동안 여행자의 시각으로 도쿄를 경험하고 어떻게 하면 도쿄 여행을 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은 도쿄 여행은 이렇게 준비하세요인데요. 도쿄가 일본 다른 도시와 비교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보통 다른 여행지는 3박 4일, 4박 5일 일정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정해진 틀이 있고 대부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도쿄는 너무 크고 선택지가 많아요. 어영부영 남들 가는 곳에 휩쓸리다가 크고 복잡한 도시에서 기만 빨리다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하지만 내 취향에 맞는 곳을 발견한다면 한없이 깊어질 수 있는 곳이 도쿄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도쿄라는 도시와 각 지역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도쿄를 찾을 수 있도록 큰 틀을 보여드려요. 지역별 세부 가이드 영상은 업데이트 중이었고 또 업데이트 예정이니까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제가 쓴 책 This is 도쿄 2024년 개정판 증정 이벤트도 준비했어요. 작년 한 해 엄청 인기 많았던 책인데요. 최신 정보로 더욱 강력해진 This is 도쿄 신간을 5분에게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러닝타임 보이시죠? 오늘 갈 길이 멉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도쿄를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누는 건 단순히 위치 때문이 아니에요. 세 지역의 색이 명확히 다르거든요. 중심구역은 말 그대로 도쿄의 중심지예요. 도쿄역이 있고 왕이 있는 궁이 있고 금융권 등 대기업 본사가 있고 인근에 고급 상권이 발달했고, 그러다가 도쿄가 커지면서 신주쿠, 시부야, 이케부쿠로 등 서쪽 지역이 부도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도쿄 서쪽 외곽과 연결하는 철도들도 이 역을 거점으로 놓이면서 사람들은 더 모이게 됐고요. 정치, 경제, 문화는 센터에서 담당하니까 서쪽 부도심은 백화점, 상업시설 위주로 발달했고 특히 젊은 층들이 신주쿠, 시부야로 모이면서 매 시대 일본의 유행을 주도하는 문화나 패션은 이쪽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동쪽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했어요. 화려한 도시의 느낌은 부족한데요. 하지만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 있는 아사쿠사, 가장 오래된 공원과 박물관이 있는 우에노, 그리고 가장 높은 타워 스카이트리까지 관광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자, 도시하면 화려한 마천루와 쇼핑이지. 특히 요즘 도쿄가 궁금하다면 서쪽이고요. 여행은 박물관, 유적지를 둘러보는 게 정석 아니야? 그렇다면 동쪽이에요. 중심부는 일본의 수도로서 클래식한 도쿄의 매력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남쪽에 있는 도쿄타워와 록봉기도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중심부에 넣고 이야기할게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봅니다. 오늘도 서쪽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요즘 도쿄 가면 꼭 가는 곳이 시부야죠. 시부야가 부도심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 부도심으로 발달한 것도 이미 오래전 일이라 시부야는 약 10년 전부터 새롭게 도시계획을 시작했어요. 특히 코로나로 조용히 지나기는 했지만 2020 도쿄올림픽에 발맞춰서 도시 내외를 새롭게 디자인했어요. 그러면서 건물들도 많이 들어섰고요. 대표적인 곳이 시부야 스카이가 있는 스크램블 스퀘어고요. 주변에 히카리에 미야시타 파크, 시부야 스트림, 후쿠라스 등 새 건물이 연이어 등장했어요. 그 중심에는 어마어마한 인파가 한 번에 횡단보도를 건너며 진풍경을 연출하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 시부야의 첫인상은 전망대와 주변의 높은 건물일 텐데요. 시부야의 원래 별칭은 패션의 거리, 젊음의 거리였고 특히 패션과 관련된 유행은 대체로 시부야에서 시작됐어요. 오랫동안 시부야의 유행을 이끌어온 쇼핑 3대장은 파르코, 세이브 시부야, 시부야 109고요. 요즘 시부야 109는 K-팝, J-팝 관련 이벤트나 팝업 스토어가 많이 열려서 덕질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쇼핑이나 패션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이 시부야 쇼핑몰을 하나하나 둘러볼 필요는 없겠죠. 특히나 시부야의 거리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시부야 안쪽이라는 뜻의 오쿠 시부야로 가보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번화가보다는 한 블럭 떨어진 곳에 더 힙한 감성이 있듯 도쿄도 그래요. 시부야에서 요요기 공원 쪽으로 가면 인스타 맛집 같지만 찐 현지인이 사랑하는 카페가 대거 포진돼 있고요. 숍들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개성 있는 가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가까이에 하라주쿠와 오모테산도가 이웃해 있어요. 결은 조금씩 달라도 모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한 동네예요. 하라주쿠는 골목골목 걸으며 쇼핑하는데요. 골목마다 특징이 달라요. 다케시타 도리는 핑크핑크 프릴프릴한 10대 소녀들의 거리고요. 일명 일본 가와이 문화가 여기에서 생겼어요. 다케시타 도리 위쪽 우라하라주쿠는 일본 스트릿 패션이 태어난 곳이에요.
전성기는 2000년대 초였고 베이프나 네이버후드 등 우라하라주쿠에서 탄생한 브랜드들을 우라하라케라고 해요.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사이 캐스트리트는 스트릿 패션부터 디자이너숍, 부티크, 중고숍까지 폭넓게 만날 수 있어서 취향 타지 않고 두루 쇼핑하기에 제일 좋을 거예요. 이 지역의 주요 테마는 패션과 쇼핑이지만 이렇게 유행을 주도하는 곳에 있는 카페와 맛집들도 평범할 리가 없겠죠. 제 픽 맛집 몇 군데 추천하고 갈게요. 오모테산도로 넘어갈게요. 메이지 신궁에서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아오야마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 명칭이 오모테산도인데요. 원래 뜻은 메이지 신궁으로 향하는 참배길이고 지금은 도쿄의 샹젤리제로 불리는 명품거리를 오모테산도라고 해요. 오모테산도 명품거리와 다른 도시의 차별점은 고유 건축물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명품숍이 고급 백화점 안에 입점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모테산도에는 각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녹여낸 고유 매장이 있어요. 여행 가방을 쌓은 것처럼 표현한 루이비통, 마치 드레스처럼 보이는 디올 등 거리를 걸으며 이 건축물을 보는 것도 하나의 묘미예요. 오모테산도의 중심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오모테산도 힐즈인데요. 거리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충수를 포기하고 가로수와 키를 맞췄고요. 대신 지하를 깊게 파서 공간을 활용했는데 물 흐르듯 이어지는 나선형의 내부도 특징이에요. 더 가서 아오야마는 고급 주거구역 사이에 명품숍, 하이엔드숍이 숨어있고요. 수준 높은 정원을 품고 있는 네즈미술관도 미술이나 정원을 좋아한다면 체크해보세요. 신주쿠, 높은 건물과 수많은 백화점, 도시의 하드웨어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처음 마주하는 신주쿠역은 역을 탈출한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크고 복잡해요. 거대한 역을 루미네, 뉴먼, 게이오, 오다큐, 다카시마야 등 백화점이 두르고 있고요. 부동의 일본 백화점 매출 1위 이세탄 백화점도 바로 신주쿠에 있어요. 도쿄에 지금처럼 전망대가 많이 생기기 전에는 도쿄도청의 무료 전망대가 거의 필수 코스였는데 지금은 돈을 쓰면 더한 뷰를 볼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인기가 줄었어요. 오모이데 요코초는 현지인과 여행객이 섞여 요코초 분위기를 느껴보기 가장 무난하고요. 새로 지은 가부키초 타워의 실내 요코초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랑 시부야 미야시타파크 아래 시부야 요코초는 외국인을 홀대한다는 잡음이 끊이지가 않아요. 호텔도 많고 밤까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도 많고 맛집도 많아서 많은 분들이 신주쿠를 숙소로 정하는데 유흥가도 많고 너무 복잡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신주쿠 한편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가정원 신주쿠 교엔이 있답니다. 사계절 다 예쁘지만 봄 벚꽃철이 가장 붐비고요. 다양한 품종의 벚나무가 품종마다 시기를 달리하며 한 달 이상 벚꽃이 피어 있어요. 언어의 정원에서 두 주인공이 만난 곳이 여기예요. 이케부쿠로, 시부야 신주쿠 버금가는 규모의 지역이지만 시부야와 신주쿠보다는 여행자가 찾는 비중이 낮아요.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덕력 있는 덕후들일 거예요. 아키하바라가 남자 오타쿠들의 성지, 이케부쿠로는 여자 오타쿠들의 성지로 불리고요. 도쿄 서북쪽으로 이동하는 철도가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 여기도 인파가 어마어마하고 백화점들이 많은데요. 신주쿠와 시부야의 백화점들과 비교하면 통근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아서 이곳의 백화점은 로컬 느낌이 진해요. 가정용 중심으로 잘 차려놓은 식품관 규모가 넘사고요. 대형 서점 중 준쿠도 서점과 산세이도 서점 본점이 이케부쿠로에 있어요. 또 전망대와 수족관 등 가족 단위 볼거리도 있는 편입니다. 일본 여행을 하며 큰 쇼핑몰보다는 골목 구경,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소규모 가게들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도쿄 서쪽 지역으로 조금 더 가봅니다. 도쿄는 서울 2호선과 비슷한 초록색 순환선 야마노테선을 기준으로 시내 안쪽과 바깥쪽을 나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깥쪽은 복잡한 상업구역을 벗어나 작은 가게들이 존재감을 빛내는 동네들이 많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해서 서쪽 지역은 따로 준비했던 영상이 있어요. 오늘은 핵심만 짚고 심화 과정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이칸야마, 화려하지만 시끄럽지 않은 곳, 아래 동네들이 바쁘게 유행을 따를 때 고고히 나만의 분위기를 지키고 있는 곳이에요. 일본은 물론 주변국의 서점 문화를 바꿔버린 쯔타야 서점의 본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칸야마 티사이트가 여기에 있고요. 하이엔드 편집숍과 조용한 카페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어요. 나카메구로까지 열차로 한 정거장이고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니까 천천히 산책하며 함께 여행하세요.
나카메구로도 핵심은 산책, 카페와 작은 가게 구경인데요. 다이카냐마가 도쿄의 대표적인 부촌 중 하나라면 나카메구로는 2030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트렌디하고 개성 있는 카페와 숍들이 골목골목에 있고요. 세계에 6개뿐인 스타벅스 로스터리가 메구로 강변에 있어요. 메구로 강은 도쿄 대표 벚꽃 스팟 중에 하나고요. 토요코선 타고 조금 더 가면 만나는 지우가오카는 맛있는 케이크 가게와 라이프 스타일 잡화점이 강세인 곳이에요. 예전에 마이보틀로 유명했던 투데이즈 스페셜 본점도 여기 있고요. 시부야와 신주쿠에서 모두 접근이 좋은 시모키타자와 원래는 아주 옛날 홍대 느낌의 구제거리인데 작은 쇼핑몰들이 새로 들어섰어요. 지역 특색에 맞게 콘셉트 강한 작은 가게들이 많아서 도심 쇼핑몰과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도쿄 골목여행의 대명사 키치조지, 언제나 따라붙는 수식어는 도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 1위. 나카미치 도리를 중심으로 골목골목 걸으며 구경하면 되고요. 호수에 오리배 동동 떠다니는 이노카시라 공원과 지부리 미술관도 키치조지에 있어요. 이 지역들의 세부 영상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세요. 중앙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쿄역 마루노우치. 도쿄가 일본의 수도 역할을 한 지는 400년 정도 됐고요. 정식 수도로 공표된 것은 1869년이에요. 수도로서는 이제 150년 조금 넘었네요. 그래서 도쿄의 오랜 역사를 담은 장소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근대화를 거쳐 현대로 접어들며 겪은 도시의 변화가 남아있어요. 그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마루노치예요. 가까이에 일왕이 있는 궁 고쿄가 있고요. 1914년에 첫 완공된 도쿄역은 그 자체로 역사가 되었고 이 도쿄역을 관망할 수 있는 현대의 고층 건물들도 하나의 관광 스폿이 되었어요. 도쿄역은 역 건너편 고쿄도리나 빌딩의 무료 라운지에서 보는 게 가장 좋은데요. 작년에 리모델링 마치고 오픈한 신마루 빌딩 7층 라운지, 마루노우치 빌딩 3, 4층 쯔타야 서점이 관망하기 좋아요. 그런데 도쿄역 어딘지 익숙하죠? 우리 옛 서울역사와 닮았어요. 도쿄역과 서울역을 지은 건축가가 사제지간이라 영향을 받았대요. 다만 도쿄역은 1914년에 지었다가 전쟁 때 상당 부분 파손됐고요. 2012년에 복원한 거예요. 빌딩 숲 사이의 마루노우치 나카도리는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 이 지역에서 팍팍 밀고 있는 곳인데요. 마루노우치가 오피스타운이잖아요. 평일에는 활기찬데 주말에는 텅 비었던 거죠. 그래서 도로에 차량을 통제하고 의자와 테이블을 놓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점심시간에는 키친카도 오고 도시락을 싸와서 점심을 먹는 직장인들도 보이고요. 보통 공원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을 도심 빌딩 숲 사이에서 보고 있으면 익숙한 듯 낯설고 재밌더라고요. 마루노우치 일대는 에도 시대부터 정경의 중심지였고 여기에서 상권이 쭉 뻗어 니혼바시 긴자로 이어져요. 일본 최초의 백화점 미츠코시, 백화점 건물로 최초로 일본 문화재로 지정된 다카시마야 비롯해서 고급 백화점들이 니혼바시 긴자까지 쭉 늘어서 있어요. 긴자에는 2010년대 들어서 긴자6 등 새로운 고급 쇼핑몰이 생기기도 했고요. 이렇게 긴자하면 고급 백화점과 명품이라는 공식이 따라와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오래전부터 도쿄의 중심 상권이었던 이곳에는 100년을 가볍게 넘긴 노포들이 있어요. 문구점 이토야는 무려 긴자 한복판의 12층 건물을 통으로 사용해요. 문구 덕후들은 꼭 한 번쯤 가보세요. 긴자 옆에 도쿄의 수산시장 츠키지 시장이 있어요. 전문 시장들을 위한 장례시장과 새벽 맛집들은 모두 토요스로 이사갔지만 일반인들을 이용하는 장외시장과 시장 맛집들은 여전히 있어요. 마루노우치, 신바시, 시오도메, 하마마스초로 이어지는 이 라인은 일본 대표 오피스타운인데요. 낮에는 빌딩 숲이지만 저녁이 되면 직장인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술잔을 기울이는 꼬치구이집, 요코초 등에 불이 켜지며 또 다른 분위기로 변신합니다. 신주쿠, 시부야 쪽에도 요코초가 많지만 관광화된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이쪽은 찐 느낌이 나요. 도쿄의 오랜 심볼 도쿄타워 주변을 볼 차례예요. 도쿄에 더 높은 건물이 생기고 전망대가 생길수록 도쿄타워가 갖는 상징성은 더해가는 것 같아요. 사진 찍기 좋아하는 분들 위해서 도쿄타워가 잘 찍히는 지점 먼저 알려드릴게요. 캡처하세요. 도쿄타워와 멀지 않은 록봉기와 아자부다이 일대는 철저한 계획으로 개발된 지역이에요. 먼저 록봉기 힐즈. 20년 전 등장한 록봉기 힐즈는 지금까지도 성공적인 도시 개발의 대표 모델로 꼽혀요.
여행자들은 모리타워 52층에 있는 전망대 도쿄 시티뷰, 그 위 모리미술관에 가장 많이 들르고요. 겨울에는 도쿄 1티어 일루미네이션을 볼 수 있는 케야키자카 도리가 바로 록봉기 힐즈에 있어요. 그 밖에도 방송국, 호텔, 쇼핑몰 등등 뭐가 많아도 너무 많아 방향을 잃었다는 평도 있었지만 도시 여행에서 제일 경험하고 싶은 게 화려함이라면 그것이 집결된 록봉기를 선택해보세요. 미드타운은 디자인을 테마로 조성한 곳이에요. 2121 디자인 사이트는 일본 디자인계 여러 거장이 참여한 디자인 센터로 다양한 기획 전시가 열리고요. 건축은 안도 타다오가 맡았고 대부분의 공간을 지하에 배치했어요. 미드타운은 전체 면적의 40%가 녹지예요.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여유가 화려함이기도 하지만 잘 가꾸어진 녹지에서도 도시의 여유가 느껴지죠. 일본 전통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산토리 미술관도 미드타운에 있는데요. 산토리 미술관, 록봉기 힐즈의 모리 미술관, 국립신미술관은 한 곳을 방문하면 다음 두 곳은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니까 미술관 많이 방문할 예정이라면 티켓 구매 시에 문의하세요. 국립신미술관은 상설 전시 없이 오직 기획전만으로 승부하는 미술관인데 지난 전시들을 보면 안도 타다오전, 신카이 마코토전 등 라인업이 막강하고 참신해요. 록봉기 힐즈를 지은 모리빌딩에서 작년 11월 아자부다이 힐즈를 완공했어요. 처음 록봉기 도시개발을 시작하던 1989년에 계획을 시작해서 35년 만에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등장하며 도쿄 남쪽의 스카이라인을 다시 그렸죠. 33층 로비를 일반에 공개하며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고요. 2월에는 디지털 미술관 팀랩 보더리스가 들어올 거예요. 골목 감성 좋아하는 분들은 아자부 주반도 기억하세요. 록봉기와 또 다른 느낌의 예스런 고급 주택가인데요. 대사관이 많아 외국인들도 많이 살거든요. 두 문화가 섞여서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오래전 이렇게 도시개발로 만들었던 대표 관광지가 한 군데 더 있어요. 오다이바. 1850년대 도쿄를 지키는 요새로 지은 인공섬인데 시간이 흘러 1990년대부터 후지TV를 비롯해서 기업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본격적인 관광을 위한 곳으로 개발합니다. 오다이바의 상징이었던 대관람차와 오에도 온천이 사라져서 볼거리가 많이 줄었고 지금은 오래된 관광지 느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오다이바에서 바라보는 강 건너 도쿄가 얼마나 예쁘다고요? 이제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동쪽은 변하지 않는 도쿄의 오랜 가치를 보는 곳이에요. 아사쿠사.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절 1400년 역사의 센소지가 있는 아사쿠사는 언제나 여행객으로 붐벼요. 아사쿠사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카미나리 몬을 지나 맛있는 길거리 간식 가득한 130살을 넘긴 상점가 나카미세 도리를 통과하면 센소지에 도착합니다. 628년 건립한 것으로 전해지는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절로 건물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대부분 소실됐고 지금 건물은 1950년대에 재건한 거예요. 주변에는 간판까지 에도시대를 재현한 덴보인도리, 서민적인 분위기의 낮술천국 호피도리 등 도시와는 다른 매력의 골목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산책하며 즐겨보세요. 카미나리몬 맞은편 아사쿠사 문화관광센터 8층에서는 나카미세 도리도 내려다볼 수 있어요. 아사쿠사 곁에 스미다 강이 흐르고요. 강을 건너면 새로 생긴 상업시설 미즈마치가 있어요. 체력이 된다면 일본에서 가장 높은 타워 스카이트리까지 걸어갈 수도 있지만 버스와 지하철도 있으니까 체력 안배 잘해서 결정하세요. 스카이트리는 2012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등장했고요. 요즘은 시부야 스카이의 인기가 살짝 밀린 감도 있지만 350m, 450m의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뷰는 여기가 압도적이에요. 우에노는 어쩌면 일본에서 가장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일지 모르겠어요. 우에노 공원은 국가가 지정한 일본 최초의 공원이고요. 그 안에 우에노 동물원 역시 일본 최초 동물원이에요. 공원 안에는 일본 최대 박물관인 일본 국립박물관과 국립서양미술관이 있고요. 바로 옆에 일본 최고 대학 도쿄대 그리고 도쿄예술대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최고, 최초, 최대 뭐 그래요. 그런데 우에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판다예요. 저는 판다에 빠진 이후 요즘에는 도쿄에 갈 때마다 우에노에 들르고 있어요.
지금은 중국으로 간 샨샨이 2017년도에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인기였거든요. 그때 우에노 가면 곳곳이 판다였고 지나가던 일본 여성분들이 판다 사진만 봐도 깨깨 소리를 지르길래 판다한테 이럴 일인가 했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 제가 바오 가족에 빠지고 보니까 네, 판다는 그럴 일이더라고요. 지금 우에노에는 샨샨의 쌍둥이 동생들이 있는데요. 쌍둥이들은 한참 줄 서서 딱 1분 동안 볼 수 있고요. 엄마 아빠는 보통 바로 볼 수 있어요. 근처에는 오래된 재래시장 아메요코초가 있고요. 바로 옆 주점거리에서 관광지인 듯 현지인의 공간인 듯 저렴하고 얼큰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에노는 나리타 공항에서 스카이라이너를 타면 40분 만에 도착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숙소 후보로 두고 있을 거예요. 서쪽에 비해 가격 대비 숙소 컨디션이 뛰어나고 식당들도 저렴한 곳이 많아서 여행 일정이 너무 서쪽에 치우쳐지지 않다면 우에노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전자상가라고 쓰고 오타쿠들의 성지라고 부르는 아키하바라가 우에노 도쿄역에서 각 5분 안팎이에요. 오타쿠가 아니면 딱히 갈 일이 없어 보이지만 아키하바라도 은근히 교통편이 좋거든요. JR 야마노테선, 주호소부선, 지하철 긴자선, 히비야선 다 다녀서 도쿄 웬만한 곳에 다 접근이 좋아요. 이렇게 굵직한 관광지와 함께 동쪽 지역의 또 다른 매력은 아직 개발이 덜 된 덕에 남아있는 일본의 레트로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동쪽에서 제가 아끼는 작은 동네들 소개할게요. 밑보리역과 가까운 야네센, 야나카 내지 센닥이 새 동네에서 한 글자씩 따와 붙여진 이름이고요. 오랜 주택과 옛 분위기가 남아 고유의 감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가 조금씩 개발이 시작되고 남아있던 주택들도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이것을 아쉬워하던 주민들과 인근 예술대학 학생들, 민간 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주택을 허무는 대신 수리 보수하고 새로운 곳으로 만들었어요. 카페, 숙박업소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서 산책하는 도중 곳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요약해 단단이라는 이름의 이 계단은 저녁 석양이 정말 예쁘고요. 계단에서 이어지는 작은 상점과 야나카 긴자는 거리에서 간식 사서 길맥하는 재미있는 동네예요. 또 한 군데 기요스미 시라카와, 여기는 커피 좋아하는 분들 기억해두세요. 블루보틀이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도쿄에 들어왔다고 시끌벅적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1호점이 여기에 생겼어요. 커피 거리가 된 이유가 성수동과 비슷해요. 기요스미 시라카와는 강을 타고 물류가 지나던 곳으로 창고가 많았거든요. 이후 쓰임을 다하고 방치되어 있던 창고가 커피 로스터리로 하나둘 변신합니다. 창고는 층고가 높고 습도가 잘 잡혀서 콩을 보관하기도 볶기에도 좋았으니까요.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블루보틀이 한국 1호점을 성수동에 오픈했을 때 역시 결이 맞는 곳을 찾았구나 싶었어요. 다른 점이라면 성수동이 빠르게 힙한 동네로 변신했다면 기요스미 시라카와는 여전히 동네 특유의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외에 이번 영상에 다 넣지 못한 보석 같은 작은 동네들은 이렇게 따로 모아놨으니까 작은 골목 여행 좋아하는 분들 꼭 챙겨보세요. 도쿄 여행 가서 도쿄만 보고 올 거 아니죠? 하루쯤 떠나는 도쿄 근교 여행지도 이어서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스 이즈 도쿄 이벤트 중인 거 잊지 않으셨죠? 더보기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일본 여행 갈 땐보다 삼보 노트 디스 이즈 외우세요. 도쿄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재미있게 다녀오세요.